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겨울 대전에서 9개월 된 아기가 친모에게서 학대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소식 저희 TJB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 친모가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던 아기의 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정지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친모라는 이유로 또다시 아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셈인데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윤리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엄마와 단둘이 살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38살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가해자이자 친모인 A씨가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연명으로 결정법에 의해서 친권자인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의사 여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친모인 A씨가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고 싶어해 아기와의 면회가 끝나는 대로 연명치료를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A씨가 아동학대로 친권이 제한되면서 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친권이 위임됐지만 해당 구청은 손쓸 수가 없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A씨의 친권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청은 후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의사표시도 못하는 아기의 생사를 가해자인 부모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인 친모로부터 이 피해 아동은 2번이나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권이 완전히 상실이 되도록 했어야만 후견인에 의해서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초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친모의 동의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취재 이후 치료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의 중학교 체육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교사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왕복 달리기를 하던 3학년 A군이 쓰러지자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과 심장세세동기를 사용해 응급조치에 나섰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A군 부모가 충남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온 게 기적이라고 주치의가 말했다며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었는데요. 화재 수신기를 늘 꺼놔서 화재가 난 지 무려 7분 동안이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 또한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아울렛 점장과 소방시설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당시 화재로 지하주차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 등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안전관리 담당자인 대전 현대아울렛 점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과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하청업체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인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9달에 걸친 수사 결과 현대아울렛과 소방설비업체는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소방수신기를 꺼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부실한 관리로 화재 발생 직후 7분 동안이나 방화 셔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하지 않았고 뒤늦게 소방시설이 작동했지만 골든타임을 그대로 놓쳐 큰 화마로 번졌습니다. 현대아울렛과 시설업체는 소방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로 적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대아울렛 측에 불이 났을 당시 지하주차장을 물류보관창고로 불법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당시 불이 난 지하주차장 하역장엔 어지럽게 종이상자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주차된 화물 차량 102구에서 발생한 불티가 바닥에 방치된 상자로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전고용노동청이 수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오는 12일 재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이 시작된 지하층은 9월까지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시가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당선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된 지금 세종시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이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확대, 상원은 서울, 하원은 세종에 두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하버드대와 MIT 공대 등 유명 대학들과 첨단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미국 보스턴 켄달 스퀘어를 본뜬 모델이 대덕특구에 조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대전시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에 미래 50년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K 켄달 스퀘어는 정부 출연연과 민간 대기업 연구소, 카이스트 등이 모여있는 대전 유성구 가정로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첨단 바이오와 반도체, 양자 등 미래 전략 기술의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대입 수능에서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들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3 재학생들이 다소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첫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졸업생 등 재수, N수생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인문계를 지원할 수 있었던 이공계생들의 문과 이탈 현상이라는 유례없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13,671명, 세종 3,627명, 충남이 16,399명이 응시했는데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제 영역, 문항수 등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월 28일 날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졸업생 응시 비율의 증가세입니다. 대전 응시생 중 졸업생이 1,874명으로 14%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 비중이 19%로 2011년 평가원의 통계 발표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응시율을 통해 통합수능 3년차를 맞아 올해는 N수생 응시율이 가장 높고 이공계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합수능은 수험생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 영역을 응시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만 보고 대거 인문계열에 진학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생들이 올해부터 재수나 삼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학과를 비롯해 첨단학과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등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공계 출신의 문과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맞춰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은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 최대 41만 9천 명대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44만 7,669명에 비해 2만 9천 명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전망입니다. 정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3 재학생들은 올 대입에서 특히 수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이용기 대전시 의원이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설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충청권 4개 체육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과하다고 느껴질 만큼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하계 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전시 체육회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체육회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지난달 31일까지 조직위 설립을 마치기로 했지만 사무총장과 부위원장 등 조직위 인선을 둘러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이견으로 설립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대만 등을 거쳐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됩니다. 서산시는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에서 10월 전세선인 코스타 세레나호를 투입하는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길이 290m,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으로 최대 3,78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으며 대극장과 디스코장, 수영장과 레스토랑, 카지노와 면세점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은 임진왜란을 비롯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며 목숨을 바친 충절의 고향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맞아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항일 의병의 격전지이자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 의병 활동의 중심지이자 충청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매헌 윤봉길 선생의 고향 예산.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의병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처음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해 지정됐고 올해는 13번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의병단체 대표와 의병 후손들, 충청 지역 주민, 정부 관계자들이 윤봉길 의사 사족지인 충의사에 모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일어섰던 의병들의 진정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의병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윤봉길 의사 사당 헌화와 육군 취타대 의병대 행렬이 진행됐고 예산 의병 봉기와 구한말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홍주성 전투 재현 식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수당 이남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곳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계신 덕산입니다. 의병의 종착지이자 종결지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의 의병은 전국의 가장 본보기가 될 거로. 의병 병사기념관 전시회와 의로운 병사 사관학교 체험, 태극기 그리기와 의병 유적지 답사 등 체험 행사들도 다채롭게 진행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활도 싸고 옷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니까 기분이 좋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만들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양반 노비 구분 없이 모여 조직했던 의병. 일제의 노예로 사느니 싸우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던 의병의 날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 세종의 집값이 급매물 소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매수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 관망세 속에 상승폭은 3주째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하며 11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대전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폭이 축소된 0.02% 하락했고, 충남은 0.05% 하락해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지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국토교통부 공무원 3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밤 9시 3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2살 여성 1명이 숨지고 일가족 6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최리지 판사는 가수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34만 원에서 76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피해자 20명에게서 846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판사는 A씨가 동종전과로 계정이 막히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도 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8월 내포 신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교육복지, 문화 등 청년 정책을 안내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 과제는 123개 과제, 1,839억 원 규모로 지난해 54개 사업 7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천안시와 천안 지역 5개 대학과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청년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